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아주 따뜻한 봄날입니다. 이제 진달래도 흐드러졌고요. 그리고 목련은 벌써 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고구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고구려를 전공하기 때문에 늘 고구려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용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구려 역사, 고구려 문화,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의 정신을 보다 더 알리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용산, 고구려의 산, 해모수, 주몽의 터. 용산, 고구려가 정말 직결되어 있죠. 먼저 잠깐 살펴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용산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용산의 성격, 위치, 가치, 그리고 더더욱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산강, 용산, 부두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몽골군이, 그리고 왜군이, 명나라군이, 청나라군이, 그리고 일본군과 미군을 거쳐서 국방부도 여기 쭉 머물러 있었는데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용산의 역사성과 의미를 알았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 연관돼서 생각을 해봤을까? 그런데 저는 일본은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으니까. 신정문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역사에 무지하고요. 관심이 덜하고 자의식이 부족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식인이라든가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시적으로 보고 소합병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이런 식미적 인식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당파성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지식인들은 권력과 금력에 집중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심각한 고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고구려를 상정하는 것이죠. 용산을 잠깐만 살펴보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한강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한강과 그 이전의 한강은 다릅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가 다르거든요. 고려 후기에는 여기에는 용산호라고 해서 호수가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서 당시 고려 왕족 귀족들이 놀러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산강이 되고 그때부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데 부두, 즉 수은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조선까지 여겨지니까 조선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려 말 조선이 건국하기 직전부터 용산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사실은 조선이 건국하고 수도를 4년을 옮길 때도 용산의 가치를 주목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륜 같은 당대의 학자이면서 풍수에 능한 사람은 이 용산에서 한양까지 운하를 뚫어야 된다는 제안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용산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용산이란 지명이 붙었는지는 사실은 불확실하거든요. 증보 문헌비고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났습니다. 언덕에 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용산이라고 명명했다. 또 유명하죠. 신중 동국여지승남. 양하나로 동쪽 언덕의 산 모양이 용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 붙었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풍수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경조 어부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하단부에 바로 이 지역이 용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풍수를 볼 때 용머리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한성전대에 보더라도 똑같이 여기를 용산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강물이 마주치는 것이고 여기 노량진이 있고 용산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전부터 용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서울 항구도시론을 주장을 했었죠. 자, 고구려로 넘어갑니다. 용산은 고구려의 산, 해모수의 산, 추모의 산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만주에도 용산이 있습니다. 어디? 고구려 첫 수도인 홀번성, 그리고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고요. 세 번째 수도권인 평양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산이 있죠. 주몽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해모수입니다. 그러니까 추모는 천지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수신의 딸. 그래서 본인을 황천의 아들 또는 일월의 아들, 태왕, 천손 이런 용어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그만큼 고구려 사람들은 자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물인 용에게 가탁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광개토당 비문의 일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용머리를 딛고 올라갔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해모수에 관한 얘기를 더 하는데요. 동국 이상국집의 동명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박진감 넘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그리스, 로마 신화 거의 유사하죠.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룡고를 탔다. 5마리 용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제가 1982년도, 83년도
특히 83년도에 거제도를 출발해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던 뗏목인데요. 이게 대마도 북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모수란 이름하에 보니까 5마리의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용과 연관이 깊었습니까? 그리고 광교장 비문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은 황룡을 아래로 보내 왕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왕께서는 홀번 동쪽 언덕에서 용머리를 딛고 하늘로 오르셨다. 당연히 추모의 무덤은 어디 있겠습니까? 홀번 동쪽 용산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삼국사기에서는 왕께서는 40세에 승하셨는데 용산의 장지를 삼았다.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모의 무덤은 용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교장 비죠. 어마어마한 비죠. 정말 아름다운 신령석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 보면 홀번 동강, 황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귀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추모는 주몽은 용모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규배의 동국이삼국집을 보면은 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추모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유리와 신하들이 옥체측을 왕 대신에 용산에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용했던 옥체측을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도 사상이 가입이 된 거죠. 제왕기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독특해서 기린마와 연관된 추모의 설화도 만들어냈고 실질적으로 조선시대까지도 남아있다 보니까 고려 말에 이세계 시에도 나오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이 바로 기린굴 그리고 조천색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고구려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이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천마총인데요. 경주 신라 대농원에 있는 천마총에 있는 그림입니다. 말 안장인데 자작나무로 되어 있죠. 거기에 그려진 그림을 예전엔 천마라고 불렀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는 뿔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린마란 설들이 근래 들어서 강하게 주장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구려의 기린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 고구려의 영향이 신라에게도 끼쳤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인 평양 지역에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금 평양시 외곽 중화부에 보면 용산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 많은 무덤군들이 있어요. 진파리 고분군인데 그 중에서 진주묘라는 무덤은 전 동명왕릉, 즉 동명의 무덤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고주몽의 무덤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댔는데요. 이것은 제가 2004년도에 직접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다 새롭게 만든 겁니다. 1974년에 조사 발굴하고요. 94년도에 재건한 거니까 저는 그 이후 10년 후에 간 겁니다. 이게 바로 동명왕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옆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고주몽의 일생을 쭉 그렸는데 여기에는 바로 해모수가 5마리의 용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탔던 뗏목 해모수의 그림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대도 당연히 있었겠죠? 현재 기록은 없습니다. 국내성에는 당연히 시조묘가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장군총이란 기가 막힌 피라미드형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산이 용산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미 동명릉이라는 논문을 꽤 오래전에 발표했고요.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초기에 중국 쪽을 다닐 때도 집안 현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지에 보면은 장군총을 동명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까지도 현재 사는 사람들은 장군총이 고주몽의 무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장수왕릉이라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냥 설이 나오는 겁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구글에서 본 건데요. 이 지역이 용산입니다. 용산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으니까 여기 장군총이 있고 쭉 가면서 국내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산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 뒤편에 있는 것이 환도산이니까 이게 환도산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4천여 개가 있는 고구려의 고분군 지역이죠. 그리고 압록강 있고 건너편이 만포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장군총의 위치니까 용산과 직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장군총은 정말 특별한 것인데요. 이건 비교적 초창기의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는 분들은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초창기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 장군총이 있었던 겁니다. 저 뒷산은 용산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최근에 찍은 것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7층으로 된
아름답고 정교하고 완전히 기하학적인 도형을 갖춘 장군정 피라밋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금자탑, 즉 피라밋이라고 부르고 있죠. 위에서 본 조감도인데요. 어떻습니까?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특별한 모양은 단순하게 미학적 가치가 아니라 여기에는 논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수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숫자와 그리고 배율에 의해서 제작됐구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다시 분석한 것인데 보니까 이렇게 정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1층, 2층 있고 3층은 텅 비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3층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목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를 바로 동명항능으로 보는 겁니다. 왜? 시점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420년간 도읍한 곳에 시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가능성이 많다. 몇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장군청을 분석해 보더라도 여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 그리고 바로 동명신화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민족의 사상 그리고 고구려의 주된 사상인 삼회의 논리가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고 고구려축으로 백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 2단 합하면 7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마다 3개의 계단이 있으니까 3층은 21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은 저 나라 동쪽에 있는 큰 혈에 있는 수열신, 즉 유화부인이죠. 부여신이죠. 그분을 모시고 압록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장군청 위에 텅 빈 공간에서 하늘서 내려오는 해모수와 같이 만나게 하는 리튜어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이 현실에는 코주몽 부부가 계시니까 당연히 고구려의 추모는 바로 이렇게 하늘신과 압록강을 거친 동굴신의 결합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 모든 의례 행위를 고구려 전 지역 사람들이 보고 우리 고구려는 하늘의 자손이로구나.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식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동맹의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수도로 가는데요. 첫 번째 수도는 흘술골성 또는 홀본이라고 사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딘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환인지역의 오녀산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 평지에는 하고성자까지도 같이 보고 있지만 저는 이 지역이 고구려의 첫 수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식상에서는 여기를 첫 수도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학자들도 이 주변 지역에 용산이 있어야지만 안 돼요. 고구려의 첫 수도니까 당연히 용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오녀산성을 용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가 고구려의 첫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최근에 망각루 고분군을 발굴하면서 여기가 바로 고구려의 주몽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식을 놓고 볼 때는 용산은 반드시 첫 수도에 있어야겠구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료의 기록을 보면은요, 고구려는 요동성처럼 중요한 성에는 안에 두 분의 신을 모셔요. 한 분은 고려를 세운 추모고요. 또 한 분은 바로 추모의 어머니인 유화부인 즉 부여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사당에 가서 빌곤 하거든요. 이만큼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면서 420년간 도읍했던 국내성에 시조묘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위패를 넣고 모셔요. 어딜 가게 되면 위패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위패를 모시고 나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수도에도 시조묘가 있고 두 번째 수도에도 있고 세 번째 수도에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도에도 시조묘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묘는 무덤이면서 동시에 사당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저는 평양의 중화부, 즉 용산 아래에 있는 전 동명항릉을 보면서 제 이론을 아주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은 환인의 혼강 건너편에 있는 미창구 지역의 장군분인데요. 한때는 이것이 추모의 무덤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망각루 고분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각루 고분군에서 멀리 오른쪽에 보이는 특별한 두부모처럼 톡 잘라진 것, 마사다 같죠? 유대인의처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오녀산성입니다. 대단한 성이죠. 그리고 이 성계가 유야들 세국연하기 전에 이미 압록강을 건너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당시 고려는 압록강을 넘어갈 군사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본 환인의 오녀산성, 중국에서도 10대 도간의 명승지라 부를 정도로 기회결정체고 특별한 곳이죠.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이렇게 고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용을 그려놨어요. 청룡도 있습니다만은
늘 천장 안쪽에는 황룡을 그려놓습니다. 황룡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임금을 뜻하는 것이죠. 가장 으뜸되는 임금은 황룡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지작, 북현무, 그리고 한가운데 황룡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것이었거나 아닌 걸 떠나가지고 적어도 동아시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용은 중요했고 특히 황룡은 바로 가장 으뜸되는 임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삼아 임금은 우리말입니다. 강서대매에 있는 천장의 황룡이죠.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죠. 자, 이것은 강서대매에 있는 청룡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저는 용세의 의미를 이 기회에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가, 그리고 고구려 역사에서 얼마나 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개체에게도 자식이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자식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식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왕 용산시대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 기회에 용산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신정부가 용산시대를 연대면은 단순하게 풍수에서 지어진 용산이란 명칭 외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면면 흐르는 용산의 의미를 더 확인하면 좋죠. 한국 얼마나 큰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인식, 세계관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수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등등, 그리고 그 주변의 시설도 새롭게 리빌드 만들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을 속방으로 여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가 한국에서 질문합니다. 이 용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너희가 용의 나라인가? 또 일본의 아베 신조도 온다면은 약간 비웃음을 띠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국이란 국호의 의미, 한국 대단한 의미죠. 용산의 의미와 역사도 모른다면은 누가? 대통령, 외교부 장관, 기타 등등,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